지난 24년 6월 21일 최상병 사망에 관련한 특검법을 제정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입법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으로서 해당 청문회에 출석하였습니다. 1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진 청문회였기 때문에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단연코 모든 이들의 관심이 쏠린 곳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그리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선서 거부, 그리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임기훈 국방비서관의 증언 거부가 가장 이슈를 끌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은 공수처 간사를 통해 위증으로 고발당할 위험이 있고 이러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어적으로 증언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증언하기 위해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규현 변호사는 그 자리에 출석한 법무부 장관에게 증인들이 선서 때문에 적극적으로 증언을 못하는 거냐며 그럴 거면 형사소송법상 선서 조항을 삭제하여 증인들이 편하게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증인 선서하는 규정을 삭제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모든 재판에서 증인들이 다 이루어지고 진실 발견이 다 잘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증언 거부와 선서 거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문회에 참여한 증인들 중 대부분이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증언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재판 중에도 가끔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증언 거부의 법적 근거는 형소법 제148조와 국회증언법 제3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련자, 친족 이런 분들이죠.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나 염려가 있는 경우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문구만 보더라도 수사 중이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 즉 검찰이 유죄로 인정하여 형사소추를 당할 염려가 있거나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사 중이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워딩은 나는 유죄가 아니어서 결백하지만 수사 중인 사안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선서나 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의 규정은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유죄로 판단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증언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자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증인들의 증언 거부는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된 수사 또는 특검에서 사실상 자백한 것으로 보아 처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들이 자백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적법한 법령 근거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고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문회 막바지에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면서 증언을 거부하기도 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명백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 대상입니다.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을 요구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장관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증언 등을 요구받은 날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시점으로 보는 해석이 있고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증언을 요구받은 시점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처벌 규정이기 때문에 보수적, 수명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요구받은 시점으로 보는 게 더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질문을 받은 24년 6월 21일부터 5일 이내에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는 것을 주무부 장관이 소명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 1항에 따라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비교적 법령 해석에 다툼이 없고 사실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경로가 국가 기밀이거나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따라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증인들이 선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선서를 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증언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그렇다면 선서를 하고 자신이 형사소추, 유죄 판결에 받을 우려가 있다면서 증언을 거부하면 되지 않을까요? 또 그러긴 싫었나 봅니다. 선서를 거부하여 신빙성을 모두 잃긴 했지만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싶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역시 처벌 대상이라고 봅니다. 위증으로 고발당할 우려는 선서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지켜본 법제사법위원님들의 태도, 그리고 국회 증언감정법상 구조상 고발이 위원회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인 점을 고려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였거나 선서를 거부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한 모두 고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법, 국회감정법 등을 분석하여 증언 거부, 선서 거부의 적법성 및 지난 청문회에서의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일로의 정구승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